반갑습니다. 다쿠스TV의 다쿠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릴 또 이야기는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가장 방문 드리는 곳이 어딘가요? 물론 이제 직거래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은 우리가 해당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뭐 소장님들이라든지 또 실장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투자를 결정하고 거기 가서 계약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가 10년 정도 투자를 딱 해보고 많은 또 부동산 소장님들, 실장님들 만나보다 보니까 이런 공인중개사에 일하시는 분들, 이런 소장님, 실장님들은 그냥 저를 믿고 걸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부류를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정말 다양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같은 배에서 나온 나의 형제, 다 성격도 다르죠. 우리 부모님, 내 주변 친구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직장, 동료들, 나이대별, 뭐 남녀 이걸 다 성별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성향이 다 다른 거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예전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제 가게에 오시는 고객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잘 이렇게 제공받으면서 기분 좋게 해드릴까 고민을 하죠. 그런데 아니 어떻게 다 같은 공인중개사,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생각할 때는 저분은 자영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뭐 1인 기업 될 수도 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과 저런 마인드, 또 저런 태도로 과연 손님들이 왔을 때 과연 저렇게 했을 때 진짜 저기서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느꼈던 정말 공통된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아시면서 처음에 투자를 하시러 가실 때, 또 부동산 방문하셨을 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안 가시는 게 여러분들 이런 뭐 시간 낭비도 하지 않고 또 멘탈적으로도 정말 힘들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현장 가기 전에 이미 걸러지는 부류가 있습니다. 전화를 여러분들 보통 드리게 되죠. 현장 방문하기 전에 여러분들 물론 바로 들어가서 설명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매번 이렇게 뭐 권유해 드리는 방식이, 내가 해당 지역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을 분석했다라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겠죠.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공인중개사가 한 분이 아니고 뭐 작게는 몇 분에서 뭐 수십 분 되는 아파트 단지가 많으면 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의 내부 매물을 쫙 찾으셔가지고 공인중개사 분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전화부터 드리지 않고 문자를 먼저 드립니다. 아니면 문자 쫙 드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아파트 A라는 단지에 뭐 지금 광고 올리신 이 매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다, 급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뭐 나중에 뭐 설명도 좀 들어보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또는 문자를 보내고 나서 답장이 잘 오고 나서는 전화를 서로 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분의 목소리라든지 톤이라든지 또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에 대해서 내가, 그리고 또 이분의 딱 말한 투라든지 뭐 대답 들어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통화를 딱 했을 때 상당히 비협조적이신 분이 있어요. 딱 통화해보면 상당히 퉁명스럽게 받습니다. 귀찮게 받거나 차갑게 받거나 아니면 막 무시하듯이 받거나 대충 뭐 이렇게 전화하시는 것보다는 오셔서 그냥 하세요. 바쁘니까 일단 끊을게요. 이렇게 끊으시는 분도 있고, 상당히 나를 귀찮게, 뭐 투자하시려는 분이 아니면 뭐 실거주자예요? 뭐 그러세요. 일단은 그러면요, 지금 그 광고에 있는 매물 말고도 또 있으니까 일단 와서 직접 오셔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탁 그냥 끊으신 분도 있고, 상당히 본인이 바쁘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하신 분도 있겠죠. 실제로 바쁘신 분도 있을 거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냥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도대체 뭐지?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내가 진짜 거기 가가지고 진짜 투자해서 계약한다면 수수료 내가 다 이렇게 주고 정당하게 거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나를 홀대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믿고 걸으시고요. 전화를 했을 때 그냥 퉁명스럽게 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분이 바쁘지만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 정말 계약 중인 거 바쁘시다면, 사장님 뭐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지금 제가 계약 중이라서, 또는 지금 제가 아파트 지금 손님께 물건을 보여드리는 중이라서 지금 통화가 좀 어렵고요, 제가 이따가 사무실 들어서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이 나중에 또 전화가 오셔가지고, 뭐 네이버 어떻게 보셨어요? 그 동 매물 지금 뭐 어떻게 돼 있고요, 뭐 전화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뭐 해당 매물 얼마고 현재 뭐 내부 상태는 어떻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 말고, 사장님 이거 말고 또 지금 제가 광고에 내놓지 않은 물건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오셔가지고 직접 또 한번 보시고 또 두 개 중에 한번 비교 분석하셔가지고 사장님이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좋게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 현장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방문 드리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화 받는 거에 또 하나의 최근에 제가 느꼈던, 또 알아챘던 이런 또 꼼수 아닌 꼼수를 제가 또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분도 현장에 방문하기 전에 이미 제 그 리스트에 제 그 전화번호 부상에 삭제가 됐던 사람입니다.
자, 그 전에 다 좋았습니다. 이게 제가 순서대로 쭉 하고 있는데요. 범위를 한번 딱 좁혔죠. 그 범위에서 한 번 더 좁히겠습니다. 전화를 받는 것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친절하시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렇게 다 설명도 잘 해주시고, 지금 해당 매물, 제가 A라는 매물을 보고 전화를 했거든요. 그 매물에 대해서 이 부동산만 단독으로 딱 내놓는 그 물건이라서, 아, 소장님, 여기 물건 가장 이제 급매로 나와서 제가 전화 드렸는데 하면서 막 서로 막 전화를 막 통화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실제 네이버 매물 보고 연락 드렸는데, 아, 저 급매라고 해서 제가 연락 드렸습니다. 시세보다 약간 1,000만 원 정도 저렴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죠. 일단 한번 현장에 오셔가지고 직접 집도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 어떠시겠어요? 하길래 제가 현장 당연히 가야죠. 하지만 지금 제가 당분간 뭐 3, 4일 동안에 바빠서 좀 안 될 것 같고 주말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방문 드릴 수 있으면 갈게요 했는데 이 주변에 사신 분 아니신 거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그 지역이 아니고 조금 뭐 이렇게 대구 근교였는데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가기도 좀 그렇고 일단은 제가 확실해지면 좀 뭐 방문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투자자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예, 지금 현재 실제 제가 거주할 집은 아니고요. 일단은 투자를 먼저 해놓고 조금 가격적으로 제가 메리트가 있다고 봐서 일단은 제가 당장 들어가 살 건 아니지만 투자를 먼저 하고 일단은 전세를 계약을 해서 전세를 뭐 계약을 하든지 또는 전세 낀 매물을 내가 사든지 해서 미리 좀 사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때 약간 주춤하더라고요. 그러시냐고요? 그러세요? 그러면 일단은 뭐 제가 또 말씀드렸죠. 현재 그 집이 어떤 상태냐 좀 알아봐 줄 수 없냐, 좀 전화상으로라도 설명해 줄 수 없냐, 약간 그 금매라고 나와있던 매물 있죠. 그래서 현재 여기는 집주인이 사시냐 또 아니면 세입자분이 사시냐고 물어봤더니만 현재 집주인이 아니고 세입자분이 사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여기 지금 사시는 분이 뭐 내가 만약에 지금 사는 조건이라면 그러면 전세를 안고 제가 사게 되는 거죠. 지금 집주인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현재 여기가 지금 세입자분이 그 계약 종료 기간이 남아있을 겁니다. 전세 기간이 언제까지냐? 그 종료 기간이요. 그리고 현재 전세금이 얼마냐는 거죠. 한 뭐 1년 전에, 2년 전에 만약 계약을 했다라면 전세금이 지금 올라가는 추세인지 내려가는 추세인지 제가 보고 들어갔겠죠. 그래서 현재 이 전세금이 세입자분의 전세금이 얼마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만약에 파신다는 조건 하에서는 지금 금매라고 생각하는데 요런 일단은 세부적인 조건을 일단 나에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 집주인분에게 전화를 해서 한번 알려달라. 그렇다면 내가 생각을 해보고 뭐 조건이 될 때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해보고 집안을 한번 쫙 보고 난 다음에 집주인분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이 가격에 대해서 협상을 해보겠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파악을 하고 전화 한번 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를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바쁜가 사람이?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뭐 할 의지가 있고 정말 뭐 투자할 의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방문도 드린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일반 보통 그냥 그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동산에게 매도인이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 물건 팔아주세요 금액까지 다 얘기해 놓은 상황이고 저는 이제 매수자 후보 중에 한 명이겠죠. 근데 그 매물 보고 전화해가지고 만약에 정말 이거 금매라고 생각했고 매수 의사가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일단 내용만 좀 알려주세요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경우라면 한 10분 안에 전화 바로 오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빨리 거래를 성사시켜야지만 양쪽에서 내가 수수료를 받고 계속적으로 내가 영업을 할 수 있겠지만 하루를 기다리는데 전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아무리 이렇게 바쁘시나 해서 제가 문자로 드렸습니다. 소장님 많이 바쁘십니까? 어제 제가 전화 통화했던 사람인데요. 혹시나 어제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매물 혹시나 그 매도자 집주인분에게 연락하셔가지고 제가 어제 부탁드렸던 거 한번 좀 알아봐 주셨나요? 하니까 한 5분 뒤인가 문자가 딱 왔습니다. 그 문자 내용이 지금도 왜냐면 며칠 전의 내용이었는데요. 지금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물건에 대해서 잘못 파악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금매가 나오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는 딱 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터넷을 딱 뒤져서 네이버 그 부동산 들어가서 딱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 매물 어제 제가 봤던 그 매물이 사라지고 없는 거죠. 이게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추측하시겠습니까? 네, 이 매물은 허위 매물입니다. 100% 제가 장담하거든요. 왜냐? 매물이 지워졌잖아요. 제가 이 매물 보고 전화를 했고 이 매물이 그대로 떠 있다면 제가 다시 이 매물 아직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전화했겠죠. 근데 지금 증거가 없어졌어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아니라서 좀 억울한데 그 매물이 없어졌습니다. 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허위 매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있구나. 일단은 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시세보다 낮게 매물을 내놓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짜겠죠. 허위 매물을 내놓고 전화를 가오겠죠. 소장님 그거 좀 가격보다 좀 시세보다 저렴한데 이거 진짜 실매물 맞아요? 예 맞아요. 지금 와서 일단 보세요. 처음에 이분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일단 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방문을 보통 사람이 방문했더라면 이 사람들의 레파토리는 똑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지금 다시 전해보니까 다른 부동산 통해가지고 지금 뭐 가계약금 받아서 거래가 되었다 한다 하겠죠. 두 번째, 집주인이 다시 전화하니까 이거 너무 싸게 내놔가지고 지금 일단 다시 물건 걷어들였다 안 판다 하더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내가 일단 현장에 갔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갔잖아요. 이 사람 탓을 할 수 없는 거죠. 이 부동산 소장도 난 전혀 몰랐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또 금매가 있다. 이거보다는 가격이 좀 높겠죠. 이것을 소개해주는 이런 그냥 예전에 그냥 계속 했던 이 허위 매물 방식이죠. 이게 뭐 중고차 파는 이런 허위 매물 방식이 아니고 이 부동산 시장에도 여전히 아직까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분한테 뭐라 하려 하다가 금매가 나와서 나중에 뭐 다시 연락드린다 하니까 일단 알겠다고 연락 안 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느꼈죠. 예전에도 제가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동산은 과감하게 거르심이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실제 사례고요. 세 번째는요, 또 범위가 두 번 줄어들는데 마지막 또 범위를 한 번 더 줄이겠습니다. 실제 다 모든 게 좋았습니다. 전화 설명도 좋았고 해당 매물이 있는 것도 확인했는데 현장 방문 딱 드리죠 이제. 근데 딱 갔는데 이분이 제가 또 한 달 전쯤에 있었던 또 그대로 내용입니다. 이분이 제가 전화 통화에 다 좋아서 이제 조금 더 현장 상황을 좀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가면 이제 소장님들이 딱 브리핑 해줍니다. 책상에 앉으라 해가지고 지도 있죠. 큰 지도 쫙 보고 지금 해당 아파트 단지 지역이 위치가 여기인데 지금 여기 상권이 어떻게 돼 있고 학교가 뭐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여기 뭐 호재가 뭐 어떻게 돼 있고 지금 근데 여기 뭐 단지 내에서 지금 요 동이 가장 선호동인데 지금 요 매물이 나왔고 설명 알아서 쭉 해주십니다. 얘기 안 해도. 그런데 이분이 앉자마자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어제 그 통화했던 그 매물 지금 투자를 바로 진행하실 거예요? 이렇게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소장님, 당연히 투자할 상황이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시간 내서 여기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확실하게 전화 통화 상으로 좀 부족했던 내용들을 소장님께 실제 와가지고 좀 궁금한 게 많다. 좀 일단 설명 먼저 좀 해주면 안 되냐고 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호재가 무엇이냐, 금매가 많으신 것 같냐, 소장님이 뭐 10년 동안 여기 계셨다 하니까 투자성으로 제가 지금 들어가기에 좀 괜찮은 것 같냐, 전세 잘 들어오나요? 또는 뭐 지금 현재 여기 사시는 분들, 특히 뭐 임대인물, 임차인물 주로 어떤 분들이고 주로 어떤 쪽에 계속적으로 뭐 직장을 가지시는 분들이냐, 또 여기 있는 애들은 학교는 주로 어디로 가냐, 이 장점 말고 저는 또 단점을 꼭 물어보거든요. 이거 다 좋은 점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파트 단지에 뭔가 좀 안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다 갔겠죠. 그게 맞는지 아닌지 비교 분석해 보려고 갔는데 쭉 하는데 이걸 딱 전체적으로 듣고 이건 해야 되겠다. 모든 것이 100%다 좋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는데 이것을 커버할 만한 호재가 있고 나중에 좀 더 오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죠. 근데 질문 두세 개 정도 딱 했다면 이 딱 소장님이 얼굴이 바로 표정에서 드러나는 거죠. 본인의 이런 감정이 바로 일그러지면서 뭐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좀 젊은 사람들이 막 의심이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아냐. 아이고 내가 아무리 여기서 장사를 오래 했지만 그렇게 그런 질문들을 어떻게 내가 다 알겠냐고. 아이고 사장님 너무 깐깐하십니다. 제가 깐깐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10년 정도 투자를 하면서 저도 수많은 부동산에 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최근에 이런 부동산 소장님을 만나는 건 정말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처음에 세 번째 제가 이유로 말씀드렸지만 앉으라 해가지고 처음에 부동산 방문하면 아이고 바쁜데 오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설명해 주시거든요, 보통. 그 정도 노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겠다. 내가 약속을 잡지 않고 간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무작정 가서 이 사람들 바쁜데 내가 설명해달라면 좀 그럴 수 있죠. 나도 바쁘고 막 전화통화도 해야 되고 다른 손님도 있다면 그럴 수 있지만 이미 사전에 약속 다 잡고 내가 몇 시에 가겠다. 뭐 가가지고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여기 오시면 설명해드릴게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갔는데 얼굴에 모든 감정이 나오면서 질문 두세 개만 던졌는데도 상당히 이게 막 얼굴이 막 이게 이렇게 막 이거 안 된다 이거 뭐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뭐 너무 질문이 많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여기는 안 되겠다. 이 부동산하고 거래 못 하겠다 싶을 정도로 이런 생각이 때가 촉이 딱 오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 그것을 제가 느낀 것은 여기가 노부부 두 분이 운영하시는 공인중개사였는데요. 제가 실제적으로 연락을 하고 통화를 했던 분은 남자 소장님이었습니다. 남자 소장님. 근데 제가 여기 설명을 앉아서 해주셨던 분은 여자 소장님이었죠. 그러니까 부인인 거죠. 이분이 저에게 상당히 좀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이 현장을 제가 보러 갔죠. 현장 매물을 쭉 그래도 끝까지 갔는데 왜냐면 설명도 듣고 해당 몇 개 매물을 다 약속해서 보러 가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남자 소장님하고는 이제 현장을 같이 갔죠. 쭉 갔는데 이 남자 소장님이 어제 저에게는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셨어도 역시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 알아서 다 해주시고 물어보는 거 다 얘기도 해주시고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길래 도대체 이 부분은 무엇인가, 이 부분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여자 소장님, 이 남자
남편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래도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점점점 범위를 좁히면서 이런 류의 부동산 소장님과 실장님은 반드시 걸으시는 것이 여러분들 시간도 아끼고 여러분들 정신건강에도 더 낫다. 이분들 말고도 많습니다.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해주시고 정말 고객 서비스 마인드가 계속적으로 있는, 최소한에 있는 분들, 그리고 설명도 잘해주시는 분들, 허위 매물로 속이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셔가지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좋은 인연을 이어나가신다면 이런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더 좋은 물건 나올 때마다 연락을 주시거든요. 저도 그런 좋은 인연이 있는 분들이 곳곳에 계시다는 거죠. 그분들과 계속적으로 인연을 맺고 또 제가 방문 드릴 때마다 뭐 이렇게 음료수라든지 바카스라든지 가지고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그분들을 그런 것 때문에 잊지 못하시면서 또 금매 나올 때마다 연락 주시는 이런 서로의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시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부동산을 찾으시는 노하우를 반드시 제 영상을 통해서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한번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혹시라도 여러분들 도움 되셨습니까? 네,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이 공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지인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런 부류, 세 부류의 공인중개사는 무조건 걸러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